그래서 보면은 그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샤르트르랑 시몬드 드 보바르가 세기의 커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 결혼을 그 당시에 파격적인 계약 결혼을 했는데 각자의 집에 살고 여행을 가서도 방을 따로 잡고 그리고 각자가 연인을 거느리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51년 동안 굉장히 독특한 계약 관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결국은 아까 그 묘지에 합장을 하는 미스테리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계약서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계약 내용이 이래요.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는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나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정말 유명한 당시의 정말 지성들이잖아요. 어떤 사랑이 오래 가는가를 이미 철학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 왜 질투가 없겠어. 하지만 끝까지 살면서도 서로의 그 바람피고 이런 거를 인정해주는 관계? 이런 게 참 신선했고, 실제로 그 프랑스 사람들의 성의식을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 절반 이상이 불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섹스리스보다 섹스리스가 더 나쁘다 불륜보다 네네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성의식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살겠다. 네.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토를 달잖아요. 뭐 자꾸 토를 그러네요. 근데 보바르가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쏟아놨는데 이 샤르트 이게 뭐 이거지. 이게 아무리 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막 컴퓨터 막 샤르트는 그걸 기록으로 남겼는데 보바르는 일기 같은 게 남겼죠. 하면은 엄청 괴로워요. 왜냐하면 샤르트가 엄청 그 남북군이었거든. 뭐 엄청 막 하니까 보바르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쿨한 척 하더라도 지성이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슨 막 약간 그 뭐지 M적인 거 있잖아요. 매저시스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다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면 그 보바르가 참 멋있는 게 샤르트르가 나중에 병에 걸리고 막 많은 심각한 병에 걸리거든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수발을 다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여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서 지킨 것이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 한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 기본적으로 지성과 품위가 그게 이제 품위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인간의 품위. 역시 우리 고태우님께서 그 촌철살인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꽂히네요. 어떤? 아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조항. 그 말이 꽂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인정할 것. 와, 저는 이 말이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확 되는데요. 결혼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일처제는 이거는 범죄예요. 계약 위반이고. 그렇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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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나 또 교회에서 돌맞아 죽는다니까.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 시대에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까. 진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거기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다 많이 했던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네 이웃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얼마나 탐하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뭐 이웃이 또 서로 해코지하고 싸우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까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합의되는 게 나는 그 핀란드에 가서 폴리아모르도 찍어봤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건 이런 거야. 맞아.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고 안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하려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합리적으로는 인정해. 근데 네가 그러면 나 열받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중에 하나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거 한 적 맞아, 있잖아요. 사르코지? 사르코지인가? 지금 말고 그 전에. 사르코지. 밑에랑도 있었고. 아니 걔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 마누라가 바람핀다. 맞아, 나 맞아. 미치겠다. 여러분이 겪는 것처럼 나도 괴롭다. 이거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있었는데 그걸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지. 우리로 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프랑스 대통령들이 역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저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어 다 했을 정도의 죽었지. 스캔들들인데 스캔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20년 동안 이중 생활했던 게 그랬다면서요. 네, 이게 밝혀져가지고 거기다 혼외자인 딸도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임하지 않았어요. 내 삶과 관계없이 그냥 관계없이 내 내려와야지. 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은 워낙 파리 시장 때부터 너무 연문이 많아가지고 그때 파리 시장 시절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샤워 포함 3분이라고 세상에.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3분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뭐 샤워 빨리 포함. 한다는 거야? 샤워 포함 샤워 3분밖에 포함. 안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 여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롱하는 말이었지. 네, 조롱하는 조롱하는 거죠. 껄떡대지만 금방 왜 끝난다. 그걸 모르는 척해요? 진짜로 아니 모르는 나는 거야? 진짜로 몰랐어. 왜 3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빨리 바쁘니까 빨리 끝내고. 그리고 말했듯이 일정이 바쁘니까. 그치. 나는 조루라는 얘기인가. 저렇게 또 붙여줘.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저녁 뉴스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내무장관 시절이었죠. 대통령 맞아, 전에. 맞아. 네. 근데 나와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수백만 프랑스인들이 겪고 있는 일을 나도 겪고 있다. 나의 맞아. 아내의 세실리아가 다른 애인이 생겼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나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 발언을 하고 난 후에 인기가 급상승해서 사실은 대통령까지 그렇죠.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혼 후에 그 세실리아랑 이혼하고 모델 네. 출신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르니하고. 네네. 그런 스토리가 있죠.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나 포용성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 남편 바람 필 수 있어. 사랑에 빠질 수 있어. 열받아 싫어. 하지만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지금도 그런단 말이죠? 지금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관용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으로 좀 더 넓어진 거. 그런 거에도 그럼 톨레랑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연관이 다 돼 있죠. 진짜? 연관이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샤르트르랑 보바르 같은 이런 세계의 커플들이 어떤 모델이 되면서 계속 계약 결혼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런 저는 영향이 그게 좀 있어요.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루이 14세, 15세 때나 아니면은 그래 뭐 최소한 사르코지까지 얘기지. 요즘도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또 해석을 하자면 그 프로테스탄트가 루터부터 이렇게 일어났고 그게 독일이랑 영국 쪽으로 해서 미국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그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소명을 다해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교리가 이렇게 되게 강하게 돼 있었고 그 교리가 몸에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은 아직도 프랑스에 비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죠. 굉장히 더 보수적이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제 생각엔 핵심은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70개국을 다니며 이 인간 저 인간 부자 가난한 자 잘난 자 못난 자를 다 만나보니 사람은 다 비슷해. 우리나라도 바람 엄청나게 펴요. 그런데 명분과 표현이 다른 거야. 프랑스 애들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바람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바람피는 건 나쁜 거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분 이런 게 프레셔가 큰 거예요. 근데 걔네는 그게 아니라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가 더 현명하게 해결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게 그 대륙의 그런 관습은 결국 상류층이 그런 흐름을 형성했고 밑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상류층 아까 귀족, 부르주아 그리고 또 엘리트들 그쪽에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딱 치고 그렇죠. 나가기 때문에 된 거고
우리 쪽은 유교적인 게 또 돌 맞아 죽을 소리인데 유교적인 거에 어떤 위선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위선이 엄청나죠. 더 그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틀이 완고했다가 엄청 위선적인 데다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도덕적인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보면 옛날 양반들 일기 보면은 저기 남쪽에서 북쪽 가는데 매일 그 관기랑 자는 얘기를 막 썼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저기 맨날 이렇게 우연장도 품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양반 아주 그렇게 살았단 불평등하죠.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상류층에서 만들어내는 관습 그리고 그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길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린 지금도 하면은 21세기도 돌 맞아 죽을걸? 저희는 서로 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돌았냐? 무슨 아니 저런 저 공직을 맡아도 되나? 맞아. 참. 그리고 공직에 이런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취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데 선진국일수록 계급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유명해진다거나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쉽지는 않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야. 그리고 실제로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 측정을 해봐도 사랑을 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고 이런 거가 주는 기쁨이 인간한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합리주의로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야. 왜 안 하겠어? Why not? 저는 그런 그래요. 관점이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이 최고의 사랑을 추구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프랑스가 아닌가. 우리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유명한 뭐 에디트 피아프의 뭐 사랑의 창가라든지 맞아. 아니면은 라비앙 장밋빛 인생 라비앙 라장호사 같은 거 가사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 보면 너무 유치하게 짧게 없어요. 사랑은 지상주의죠. 맞아. 뭐 사랑 지상주의 정도가 아니야. 그야말로 뭐 이브몽땅하고 사랑에 빠졌을 그랬죠. 때, 그렇죠. 예, 그 에디트 피아프가 가사를 직접 쓴 게 네. 장밋빛 인생 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키스했을 때 나는 온몸이 파를 떠는 뭐 새와 같았고 그런 걸 어떻게 노래 가사로 써? 사랑의 창가도요.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맞아. 꺼져 버린다 해도 난 상관없다.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아무 맞아. 소용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Dans ma détresse, un homme qui m'eût aimé d'amour. Vous allez la voir telle qu'elle m'est apparue. Un diamant brut. Tu pensais à un moineau, un piaf, un amour piaf. Allez, venez, Milord, vous asseoir à ma table. Tu les as eus, demain tu les auras et tous les soirs qui suivront. Votre voix est comme l'âme de Paris. Vous m'avez fait voyager. Non, rien Et qui tu fais la première part? Alors, ils disent qu'il ne faut pas vous laisser repartir. je ne regrette T'as besoin de ces défis. Edith, tu es une artiste. ni le bien. Quand j'arrive dans un restaurant, il passe aussitôt la vie en rose. Si vous ne pouviez plus chanter, je ne vivrai pas. Rien de rien. Je dois chanter, Louis, j'ai pas le temps. Non. On devrait annuler ce concert, Madame Piaf, pour jouer avec votre vie. Ah non, je peux pas faire ça. Bah, ça me sert à quoi d'être Edith Piaf alors? Car mes joies, aujourd'hui, ça commence avec toi.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에 빠져있을 때 그때는 아마 무슨 박서랑 또 사랑에 빠져있을 때 그게 아니었나. 사랑에 미친놈들이야.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사랑, 따라 사랑. 다르겠죠. 이브몽땅 얘기 나서 이브몽땅 자서전 보면은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안 쓰잖아, 자서 썼으면. 좀 그렇죠. 무슨 공공 문서처럼 쓰잖아요. 이구몽땅이 에디트 피아프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의 제왕이지. 화났어 지금. 아니, 나 에디트 피아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이구몽땅이 배신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시몬노 신유래랑 살았잖아. 근데 시몬노 신유래랑 할 때도 미국 가서 마릴모랑 영화 찍고 이럴 때도 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써놨어. 근데 또 읽으면서 그냥 아니 바람핀 얘기를 이렇게 우아하게 써도 되나? 그러니까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아주 뭐 노골적으로 쓴 게 아니고 우아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익스큐즈해 시몬노 신유래가 다 알면서.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 제 감정, 욕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맞아요. 저 여자에 꽂혔구나. 내가 아니고. 하면서 저 여자한테서 없는 나는 무언가를 찾아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조차 찾는 거죠. 그러지 않고 딴 남자 찾는 거야. B급원으로 얘기하면은 저 진상이 또 도졌구나. 그러나 이 진상은 어쩔 수 없는 진상이고 나는 그 진상의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미치든지 참든지 아니면 얘를 때려서 걔를 헤어지게 하든지 그래야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랑을 가장 내 인생 목표 최고의. 프랑스를 가장 사랑하는 한국 남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프랑스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오히려 감동하는 거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내가 너무 원하는데 그렇지만 나 안 해.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 지금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 그 결국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내가 맞아요. 중요한 거지 그거를 맞아요. 남이 보면 이기적이겠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맞아요. 사람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제도 막 이런 게 있잖아. 역할. 그냥 쉽게 말해서 가족이 많이 너무 녹아있어. 가족이. 물론 걔네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은 없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혼은 없다는 어떤 거? 우리가 20 몇 년 전에 했던 다큐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앞서간 다큐였죠. 우리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어. 통찰력이 있었어. 이렇게 많이 창피하다. 아니 조금만 얘기해보세요. 진짜. 그때 거기 파리에서 동거하기는 커플들이 여러 커플 찍었는데 거기 주인공인 안나라는 애가 있었어요. 포르투갈계 프랑스인데 조그맣고 예쁘장했어.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마지막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너 지금은 잘 나가는데 할머니 댁 못 줄 거냐? 그때 걔가 울지요. 그래서 울지요. 그 다야? 그러니까 결혼은 없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 시점에 결혼을 한 30만 쌍 하는데 15만 쌍이 이혼한 시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급속히 동거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그 순결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일 때 동거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국의 동거와 이제 프랑스 일반화되어 있는 프랑스를 가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래 너의 본능대로 평생 즐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래 아니면 이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고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노년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프랑스 남자들처럼 막 바람 피고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연애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양이와 쓸쓸히 죽어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남자들처럼 바람 피고 싶지만 바람은 못 피고 자제하면서 꾹꾹 누르면서 살다가 노년에 아프면 와이프의 수발을 받으며 안정되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였어요. 그런 다큐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거기나 뭐 이렇게 살지 저렇게 말로는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말년에 누가 간호해 주겠어. 차이는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서양 프랑스에 대해서 일단 개인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개인이 우선이어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인으로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아픈 애들이 많아요, 프랑스에는. 나 그때 교수님이 하는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에 1년 있었는데 애들이 아픈 애들이 많다. 기숙사에 있는데 여학생이 자기 토요일 날이면 누워서 쳐다본다는 거야. 너무 미쳐가지고 무섭잖아요. 자기가 가서 잡았더니 아무도 없대. 얘 망상이야. 얘는 그냥 너무 외롭고 이미 20살 때부터 혼자 막 사는데 이게 커플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개인으로서 못 쓴 거지. 그러니까 애가 아픈 거야. 시크한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개인이 딱 서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아. 우리는 또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인 게 많아. 개인이 안 쓰고 먼저 가족의 누구의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따져.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들이 너무 개인을 막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결혼은 없다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사랑해서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제도가 오는 거예요, 한국은.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죠. 이 제도 속에 순응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찰이었어요. 그때 걔네들이 제일 우리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 야, 결혼은 내가 얘 좋아서 하는 거잖아. 내가 얘 장모가 좋아서 결혼해? 근데 내가 왜 장모한테 잘해야 돼? 걔네는 그런 식이었어. 난 얘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근데 한국도 지금 어차피 그게 돼버렸어요. 이미. 그쵸, 결혼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더 피곤하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 그 문제는 고민을 좀 누군가 해야 돼. 근데 세 분 말씀 중에 저도 제 지인을 지금 딱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완전히 만원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지난 추석에 시댁에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가요. 그냥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뭐 준혁이는 준혜 집에 가고 저는 우리 집에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냥, 그러고서는 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언론 이런 데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지금 명절 스트레스 없다니까, 지금 거의.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 시어머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있어요. 저희 집을 봐도 있고. 지금 이제 어떤 과도기겠죠. 밑에 세대는 점점 없어지는 건 맞죠. 밑에는 없어졌어. 우리 세대는 지금 다 없애고 있어. 어쨌건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결혼이라는 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진짜 혼자 막 웃었는데 뭐가 웃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받고 막 매질 당하고 40도 넘는 사막에서 다 견뎠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6개월 만에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결혼은 이만큼 힘들다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부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급이다 이런 짤이 막 돌아다녀서 혼자 웃었는데 그래. 결혼은 참 무겁다. 결혼은 무겁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프랑스의 파리 그 중에서도 이제 파리는 어떤 도시인가 그야말로 이 지상 최대 사랑의 도시 또 거기에 반해서 불륜의 도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 그쵸? 많이 나오죠. 예, 거의 다 한 영화 10편 중에서 한 8, 9편은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난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그야말로 이 광기의 도시구나, 파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뽕레프의 연인들.